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우상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고요. 별다른 모멘텀이 없이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787선을 걷고 있습니다. 낙폭은 0.2%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 역시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철강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어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IT 업종,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상승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내리면서 178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소폭 하락하면서 1792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장 아직까지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도 매도폭을 늘려가면서 178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1,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매수로 흐름을 바꾼 개인 쪽에서는 54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1,1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2.5포인트 내리면서 48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480선 초반을 걷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5포인트 하락, 5%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4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코스피와 비슷하게 수급상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7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18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승 또한 제한되면서 117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6원 50전 오르면서 1177원 7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철강 금속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일부 철강 업체들의 생산량을 제한하면서 반사 이익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4.8%,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5% 오릅니다. 포스코 강판 또한 3%, 현대아이스코가 3.6% 오르면서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비철 금속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화 약세 기조 속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3.7% 오릅니다. 그리고 BNG 스트립 3.8%, 이고산업이 7%, 수원이 6% 급등하면서 비철 금속주들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철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관심받고 있는데요. 세명전기가 6% 오르고 있고요. 삼진 L&D가 4.9%, 대아TI가 4% 오르면서 철도주들이 빨간불을 킨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스마트 TV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까지 스마트 TV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상승 움직임 기록하고 있고요. LG이노텍 마찬가지로 오릅니다. 아비코전자가 15%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스마트 TV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BTC 정보 우선주가 16거래일째 서울식품이 지금 20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철강 금속주들의 관심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미증시가 휘장한 가운데 해외 변수보단 오히려 내부적인 변수 그리고 수급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보합선에서 출발한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으로 상승폭은 다소 좀 오히려 낙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원인은 역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마땅한 매수 주체를 찾지 못하는 수급 영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적인 변수로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와 또 만기일 등과 같은 이런 내부적 변수의 영향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시장에서는 업종 순환이 나타나면서 낙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지수가 반등을 보일 때 IT와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어제는 증권과 보험, 오늘은 철강 업종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정체된 가운데 업종 순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오늘은 철강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업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멘텀도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경기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속에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 현재 어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가능성을 현재 이제 정책 당국이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현재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매크로 변수가 악화될수록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시장에서는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시장 심리가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선심성 정책 마련이 현재 준비되고 있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화당 중심의 어떤 정책 마련에 다소 좀 난항을 겪게 될 경우 오히려 시장 심리가 또 빠르게 퇴색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잠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난달 경기 둔화 우려가 현재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면서 향후 경기 전망치와 관련된 부분이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되었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낮아진 기대치 수준과 부합되는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듯이 오히려 지나친 정책 변수에 대한 너무 지나친 낙관은 향후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최근 시장에선 제기가 되고 있는 경기 부양안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는 다소 좀 지양해둘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국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철강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모두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국 철강사들의 어떤 감산 계획이 발표되면서 어떤 가격 변수의 변화 가능성이 우리 철강주의 어떤 센티먼트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감산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재고 조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수익성 변화의 기대감이 우리 철강주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저가 메리트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오늘 철강 업종 강세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는 어떤 생산 과정에 재고 조정을 위한 어떤 가동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요 부진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쉽지가 않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오늘 시장의 특징에서도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다소 좀 정체된 가운데 업종 순환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모습에서 오늘 철강주들이 다소 업종 순환에 어떤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시장 재료를 찾았다라는 어떤 단기적 변수로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은 좀 유난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오늘장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지 추가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우선 1800선을 목전에 두고 어떤 안착의 기대를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방향성이 모호한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 제시되는 어떤 팩트에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1800 어떤 안착의 기대를 투자자들이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어떤 펀더멘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전체 시장 밴드의 상단에 접근해 있는 만큼 오히려 현재 시장 레벨에서 시세가 둔화될 경우
이익 실현의 기회로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 보여지고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다소 좀 재미가 없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오히려 하향 변동성이 발생되면서 시장 전반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을 때 저가 매수를 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대응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참 특징적인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철강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저희가 IT 업종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상승세가 좀 주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IT 업종 내에서의 또 순환매가 좀 일단락되는 그런 양상이죠. LG 디스플레이에서 하이닉스로 옮겨갔다가 어제는 삼성전자로 이어졌었던 그런 순환매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IT주들은 그다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IT 업종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펀더멘털적 불안 요인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러한 주가 약세를 보면서 이제는 이게 부담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 시장에서 인텔의 실적 전망 하향 소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악재는 이미 좀 시장에 흡수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담 요인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강세로 돌아서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IT 부품 보면은 이제 반도체나 보통 LCD 패널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제품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 점하고요. 하락하고는 있지만 하락의 추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 이 점에서 같은 하락 추세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쪽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어느 것에 좀 무게를 두느냐보다 업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언제 바닥권에 들어서느냐 또 언제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이것을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점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본다면은 주가 역시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IT 업종의 반등은 주가 역시 이런 바닥 형성 과정으로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이런 바닥 형성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바로 돌아설 이유도 별로 없다는 거죠. 또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관찰할 때 이 IT 업종이 주도주 위치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성급하게 접근할 상황도 아니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많이 늘릴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IT 쪽으로 이어졌던 순환매가 어느덧 철강 쪽으로 또 오늘은 다가온 그런 모습입니다. 양대 그런 모멘텀이 나왔죠.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가격도 인상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모멘텀을 얻고 과연 철강 업종이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앞에서 김영렬 연구원은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강 업종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 상승의 이유는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죠. 미국 쪽에서 나온 경기 부양책이나 중국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전기 공급이 좀 중단이 돼서 또 철강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이 점 같은 요인들은 아무래도 좀 단순하게 좀 단기적으로 받아들일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품 가격 상승은 이미 예정돼 있었죠. 9월이나 10월에 예상됐었던 그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철강 업종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0월에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의 차원에서 항상 관심권에 둘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또 관심이긴 하죠. 이런 철강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이 관심일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책적 효과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쪽 소식을 보면 이제 물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고요. 농산물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쪽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8월 CPI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예상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뭐 또 단기적인 게 아니라 10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중국 경제지표 쪽에서 긴축 완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쪽의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조금 더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월로 예정돼 있는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철강주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주 대부분이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연히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한 인상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1788선을 걷고 있습니다. 1800선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에서는 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1800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이익 실현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다시 어디서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매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788포인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린다고 한다면은 뭐 한 1770이나 60 정도에서 지지선이 있다. 이 점을 본다면은 글쎄요. 좀 매도한다는 게 실익이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외발 재료가 계속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놓고 봐도 하방 경직성 유지가 가능한 그런 시장이죠. 업종 간의 순환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상승을 위한 또 매물대 돌파를 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이런 순환매보다 주도주하고 주도 업종의 출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IT 업종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좀 해당이 되기가 힘들죠. 펀더멘탈적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앞에 맨손도에 나서기가 힘들겠죠. 바닥 다지는 양상으로 들어서는 이것이 필수인 그런 업종이 선도주로 나서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오히려 분위기 망가뜨리지 않고 시장 수익률 정도만 따라와도 저도 자동차나 소재 쪽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좀 뒷받침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자동차 쪽이나 중국 관련주 소재주 쪽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아도 5일 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1730포인트에서 1790포인트까지 놓고 본다면 한 60포인트가 올라온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상승폭이 크다는 점 아무래도 숨고르긴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한국만의 상황도 아닙니다. 이게 미국도 단기 상승폭이 크고요.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다시 거래가 되는데요. 미국의 정책적 효과가 이제는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있고 또 재료의 노출이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10년간의 500억 불의 부양책이 고용 해결에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실효성이 이미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재료의 노출을 시장이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오늘 밤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반응이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한다는 점에서 오늘 밤 미국의 모습이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좀 관심이 가고 좀 흥미거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수급의 부담이 해소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의 소화 과정이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베이시스가 거의 0에 수렴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기 효과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죠. 오늘 같은 경우 한 8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매물을 좀 부담으로 볼 게 아니라 어차피 언젠가는 나올 것이 해소되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매물이 나와도 대형주 시세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이번 만기일의 우려가 많이 덜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과열을 시켜주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이나 모레에도 이러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향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한번 보는 그런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런 시점으로 이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0.2% 하락하면서 1788선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이러면서 48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봐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죠.
구체적인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끝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틀 앞으로 이제 다가온 우리 증시의 쿼드러플 만기 영향력, 그리고 지수의 단기 급반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 철강주가 핵심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전자 일부 종목과 지주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며칠 강세를 보였던 내수 유통주들과 이제 화학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순환매 흐름을 보이는 다소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1,70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587억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27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22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87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197억의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히어로 하면 철강업종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까지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상위 종목군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를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 쪽에서도 대규모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고려아이언 그리고 현대차 등으로 순매수를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한지주와 SK에너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 등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역시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그리고 삼성생명과 GS 등으로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그리고 한국전력 등으로 순매도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시 매수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포스코가 외국인들 470억 이상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67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총액 기준으로 1,149억의 이상의 그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제철과 기아차, GS와 S오일 등으로도 계속해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포트폴리오에 머물렀던 종목인데 SK에너지 일단 제외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SK에너지가 이제 계속해서 지루한 횡보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이라든가 아니면 횡보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력 둔화로 인해서 좀 제외를 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는 이제 전일 현대산업이 일단은 따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은 안 시켰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매수가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수 개념에서 총 3차 매수 중에서 1차 매수를 추격 매수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포트에 편입을 좀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 실제 부동산 매매 등의 우호적인 심리가 지금 점증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기아차라든가 그리고 삼성전기, 웅진코이, GS건설 등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서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베스트 종목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는 두산인프라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하루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순매수에 임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사의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논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경기 둔화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과 건설 부진 등으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당사의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 확대에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연착륙을 이제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더디지만은 이제 회복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점, 더블 딥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다 뭐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점과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이러한 모습은 이제 장기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당사는 중국의 이제 기반 시설 확대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히 매출 포트폴리오 매출액 기반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변화되면서 수익성이 항상 14%에서 15%까지 유지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안정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중기적인 측면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판단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0일 이평선에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좀 안착시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28,800원, 2750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양봉이 나왔고 그 양봉 자체가 장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 기술적인 횡보 국면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만원에서 27,000원 정도 사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평선 60일선과 그리고 20일선 그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서의 불안 매수가 좀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 관련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25,000원 정도까지는 1차 매도가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손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18,5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 달 말에 있었던 저점 부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회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주가 지수와 이 당사의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은 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분명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선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소형 안테나 전문 업체인 EMW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EMW는 그 관계사인 EMW 에너지가 그 교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 공기 아연 전지 배터리인데요. 기존의 그 리튬이온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주행 거리가 2배 이상 긴 것으로 그 자체 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고요. 조만간 이러한 제품을 상용화해서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난 그 8월 초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눌림목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MW는 아시아 태평양 200대 중소기업에도 포브스가 선정한 그런 우량기업에도 선정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고요. 또한 이러한 새로운 그 신제품을 출시를 통해서 향후 회사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8월 초에 3,200원부터 6,250원까지 단기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그 21선을 오늘 회복하면서 단숨에 그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21선을 회복했을 때는 지지 라인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4,500원의 지지 정도로 보시고 직전 고점대를 돌파한 박스권 저점 라인을 돌파하는 이러한 지지 라인을 4,500원 정도로 보고요. 현재 구간 4,770원 오늘 뭐 첫상한까지 진입하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4,700원 정도 선 12% 정도 전후에서 그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과 또는 일부 매수해보고 내일 상황을 봐서
4,500원 이상 지지되는 흐름이라면 추가로 그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직전에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 5,500원에서 6,250원 정도까지는 반등 구간으로 보고요. 물론 그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면 더 큰 시세가 기대가 되지만 일단 대량 물량이 터졌다는 점에서 5,500원 정도를 목표로 보고 접근해 보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MW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접수 현재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탄력이 많이 둔화됐어요. 네. 좀 지금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들어온 얘기에 따르면은 일단 지수가 빠지는 이유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유럽 그리스 국가 부채 은닉 보도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핑코에서 그리스 국가 디폴트 제기로 일단 니케이가 좀 1% 정도 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 나라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느껴지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뭐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금일의 주도주가, 즉 금일 상승하는 거가 어쨌든 금일에서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뭐 현대제철은 차트를 만들고 있었고요. 네. 포스코는 어떻게 보면 바닥 다지기 중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그렇지만 지수는 빠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꽤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만기 이후에 지수를 보셔서 대응하실 필요도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최근에 매매하시는 분들 패턴을 보시면은 과연 자동차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철강주가 다시 될 것이냐 이렇게 할 때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좀 어그러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100%의 물량을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일단 자동차란 철강 기존의 주도주들을 일부 20%라든지 15% 정도씩 분할 매수하시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좀 만기일 이후에 지수를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해당하는 주도주의 종목이 네. 5일선을 강하게 입탈을 하면서 빠지게 될 시에는 일단 일부 물량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저 없이 즉 지금의 주도주가 빠지게 되면 지수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하방 경직성이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객은 손절을 하시면서 다시 차트적으로 밑바닥을 다지는 그런 종목을 찾으셔서 일단 어쩌면 좀 빠른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발바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뭐 업종에 좋냐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종목을 상담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효성을 준비를 했는데요. 효성 매수하신 분이 10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가와 비교를 하면 수익권에 분명 놓여 있고 그다지 큰 수익은 거두시지 못했어요. 따로 비중을 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최근에 두드러졌는데 어제 그리고 또 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진했네요. 뭐 최근에 효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것도 증권사에서도 좀 보고서 좀 나왔는데요. 뭐 보고서 같은 것도 대형주 위주로는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1,7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증가. 어쨌든 꽤 많은 수치가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도의 주가로 판단이 됐다는 좀 반영이 됐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이 더 좋느냐 안 좋느냐. 지금 뭐 증권사 레포트에 따르면은 4분기는 일단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을 할 것이라는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중공업 부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 중공업 부분이 45%에서 53%까지 어쨌든 매출액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판단이 좀 지배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권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많이 꺾이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어떤 수급 주체가 이 종목을 올렸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수급 화면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어떤 증권사마다 수급하면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올라온 것에 3일 정도의 최근의 수급은 외국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올라왔던 지금의 수급 자체는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효성이라는 종목 자체는 외국인들의 정폭적인 지지보다는 기관이 꾸준한 매수로서 일관된 종목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기관이 파는 것을 일단 용인을 하시되 네. 3일 정도 최근에 기관이 들어온 그 가격 물량을 보시면은 뭐 10만 주에서 어떻게 보면 30만 주까지 좀 고루 분포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세게 이 종목이 무너지게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일단 30만 주 이상이 하루에 큰 기간의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 그 종목의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확인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순매수 상세를 보시면은 투신사에서 즉 펀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증권사에서는 13만 2천 원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목표주까지 상향을 했는데 일단 뭐 어깨에서 털나는 말이 있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의 목표주까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홀딩의 의견 계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S산전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이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산전이 97,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수익권입니다. 역시. 비중은 40%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차트를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효성과 유사합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자체가 네. 차트가 거의 효성이라는 LS산전 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강주, IT주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쏠릴 때 LS산전의 효성 같은 주식들은 또 어떻게 보면 슬금슬금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업황 자체가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어떻게 보면 최근에 테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업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자동차 사업부가 호전이 되고 있고요. 전력기기의 수요 회복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분기 실적도 역시 지금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일단 매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효성 같은 경우는 전고점 벗겨내는 거 확인되고 있고 지금은 딱 어떻게 보면 차트 보시면은요 전고점에 딱 도달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효성에 대한 홀딩의 의견보다는 약간 다르게 트레이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LS산전 가진 가격이 40% 정도 97,400원이면은요 일단 10만 원 부근선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레벨업이 돼가지고 10만 원 이상대 안착이 됐을 것 같을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일단 상황들 자체가 좀 계속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정도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어떻게 보면은 밀렸으면은 어떻게 보면 전 저점 부분까지 횡보를 하거나 어떤 두 가지 판단을 들 수 있는데 이럴 땐 보유 물량을 일단 10만 원 정도대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반 정도만 줄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5일선 부근이 지금 수준에서는 97,000원 부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 횡보하게 된다면 그 5일선이 97,000원대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급등락을 반복한다면 5일선 역시 어떻게 보면 억울해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은 보유하신 수익 종목에 대해서는 5일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는 일부 물량 축소, 그 다음에는 5일선 부근 지지부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까지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S산전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얘들아 5일선을 따라서 거래에 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남석유 살펴볼까 합니다. 호남석유 매수하신 가격이 19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손실권에 있는데 호남석유가 흐름이 좋았을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또 무너질 때는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좀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전형적으로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은 뭐 M&A 이슈라든지 특별하게 실적 모멘텀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그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루에 빠질 때는 4%, 5% 정도씩 급락을 했었고요. 일단 사신 가격이 19만 2천 원대로 좀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 8월 23일 날 있는 고점 부근에 좀 사신 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매 차원에서 일단 뭐 종목이 아시다시피 뭐 탄소 복합체 전문 기업인 일단은 데크항공이랑 최근에 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하반기에 1조 5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말레이시아 석유 화학 업체인 일단 타이탄을 또 인수를 할 것으로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멘텀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한 번 정도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나서 밀리는 것은 좀 당연하거든요. 밀릴 때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지지대 자체는 16만 8천 원 정도에 좀 지지가 되고 있는 확인 들고 있겠습니다. 네. 만약 빠지게 된다면은 오늘 이렇게 빠졌다 해서 추가 매수할 단계는 좀 아니고요. 17만 원 초반대 혹은 16만 원 후반대까지 빠져서 어떻게 보면 딱 지금 지수대라면 61선이 좀 확인되고 있는 가격대라 확인이 되는데요. 61선까지 확인이 된 이후에 일단 뭐 딱 맞다 갔다 사시는 것보다는 좀 계속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남소형에 대한 수급이 그나마 양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기관 매도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빠질 때 외국인들은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2만 주, 8만 주 정도의 좀 작은 물량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에 좀 안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관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나은 이유 없이 좋은 거 판단이 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 순매도가 전환하게 된다면은 아마 차트는 17만 원 초반대까지 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라든지 혹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17만 원 초반대, 즉 61선 부근에서 기관 매수세 혹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중간에 물타기라고 그러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앞으로는 전망 자체가 모멘텀도 있고 하반기 실적도 아직까지 유아업체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시장 반응이 있기 때문에 홀딩을 의견을 드리면서 17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관망에 대한 의견 역시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고려한다면 뭐 호남석유 같은 종목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7만 원 선 초반대에서 한번 노려보는 게 거기서는 좋겠죠? 아까 물타기에 대한 이슈랑 똑같이 일단 기관 매수랑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리고 아마 그러면은 61선 부근에서 양봉이 돌겠죠. 네. 양봉이 돌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호남석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작은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대국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7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손실권입니다. 대국. 오늘 오르고는 있는데 최근에 좀 급등락이 심했네요. 이 종목도. 일단은 종목 자체가 일단 좀 작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한 4종목 상담을 드렸는데 지금 상담 드릴 때는 좀 마음이 편하다가 좀 약간은 좀 지금 불안한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회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사셨는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안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 저희 쪽도 다 똑같은 의견이지만은 먼저 살펴볼 거는 재무제표 판단이 좀 가장 좋고요. 재무제표가 최소한 영업이익이 5% 정도 혹은 플러스 정도 나야지 일단은 그 종목은 안심하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최근에 뭐 상한가를 쳤었던 날 자체가 어떤 810원대 8월 19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수소 발생 장치 상용화에 대해서 어쩌면 인가가 낮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또 한 번에 더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740원대 아마 최근에 좀 상승할 때 가격 아마 수익은 조금 낮췄다가 욕심을 부리시다가 좀 못 판 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전분기 대비 16.5% 좀 줄어든 상태고 그렇게 큰 흑자도 내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740원 정도, 695원이고요. 90원, 95원 좀 계속 왔다 갔다 오르고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갔다가 빠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빠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 저점 부분까지 충분히 빠질 수도 있고요. 좀 말이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두 번 정도는 그 양봉을 뜨면서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 대구 가진 20% 정도 물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그나마 좀 마음 편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한두 번 정도, 한 700원 이상대에서 물량을 걸어 놓으신다면은 큰 손해 없이, 손실 없이 좀 팔고 나오실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700원 이상대부터 사신 가격까지 5원 호가 단위로 좀 물량을 걸어 놓을 수도 있는 좀 방법도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권을 좀 매도를 좀 하실 수 있는 전략도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홀딩을 조금은 드릴 수가 있지만은 600원 선이 강하게 무너지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일단 매도 의견까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00원이 무너지는 경우 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국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1.2% 내리고 있습니다.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비교적 작은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따라. 일단 뭐 최근에 상장된 주식이고요. 네. 7월 21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 뜨다가 그날 매도 물량 때문에 좀 빠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25,000원 가격이라면 아마 최근에 사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를 살펴보니까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신규 상장주들의 모멘텀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의 의견을 계속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뭐 OTP 즉 옵티컬 트랙 패드라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전자 부품 업체입니다. 근데 대만 부품 업체 HTC라는 그 납품 업체에다가 4천만 대 이상을 꽤 납품을 하고 있는 거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7천만 원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생산 물량을 늘린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지금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2배 정도 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 기사라든지 증권사의 판단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스마트폰 테마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모멘텀이나 테마는 역시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뭐 1.4% 빠질 뿐이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25,000원 이상까지 25,650원까지 간 것으로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의 모멘텀 뭐 밸류에이션 같이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신규 상장주들이 만약 기간 매도가 좀 세게 나온다면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온 그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기간 수급도 좀 있는 거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그리고 아마도 증권사에서 대한 의견이 4분기까지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3개월 전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9월 정도 될 텐데 11월 정도, 10월 정도, 11월 정도 다시 한번 뭐 증권사 레포트를 확인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주주시니까 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납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이 달리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냐 어떻게 보면 모멘텀까지 확인하신다면은 신규 투자 혹은 공모주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금 종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시노펙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4,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낙폭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손실이 좀 있으신데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2188님께서 올려주신 시노펙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시노펙스 종목 자체가 영업이익이라도 좀 전분기 전년 대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부품주들이지 않습니까? 부품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모멘텀이 붙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품들. 모멘텀이 같이 테마주로 형성이 됐다고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되지 않고 이 종목은 된다라면은 철저하게 소화를 받는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살아나지 않는 것 같은 주가가 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어디까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3,310원이시고 사신 가격이 4,850원. 꽤 높은 가격에 좀 사셨고요. 일단 단기간으로 수익률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좀 기대하시긴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양봉이 돌아서 세게 뭐 5일선 치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도 최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타기에 대한 의견 역시 어떻게 보면 저점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타기의 의견은 아직까지 드리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보유 물량이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일단 물타기라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매매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 가격대 3,000원 초반대라면은 일단 지지가 되고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000원이 세게 무너진다면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다른 종목 수익을 내시면서 그 시노펙스의 그 손실 부분을 만회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한 질문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질문인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LG전자가 좀 살아난 듯 싶었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1.5% 오늘 내리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과연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 짧게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가 지금
10만 원대 부근, 어떻게 보면 가격대 자체는 10만 원, 11만 원, 1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도 한 상담들을 기억을 하는데 10만 원 이하대 부근에서는 특히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던 거 기억이 나고 일단 거기서 물타기를 한 다음에 일단 11만 원대 초반대, 10만 원 후반대에서는 충분히 나오실 수가 있다는 가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LG전자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 3분기 영업이익이란 실적이 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일단 5일선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솔직히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차트가 좀 계속 깨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일단 LG 신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안은 바로 또 소개를 해 주시겠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동부제초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오늘 주가에서 가장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대두됐던 질문은 철강주를 따라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는 질문인데 네. 대부분의 아까 전문가도 저희 잠깐 들었는데 일단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장을 확인하고 사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안 올랐던 철강주, 그 중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좀 약간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철강주를 사셔야 된다는 게 일단 제 오늘 아침 좀 생각이었습니다. 네. 동부제철은 일단 최근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엄청 안 좋았죠.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나온 영업이익 자체가 반기로 기준으로 지금 1,0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1,000억 정도 나오는 것도 일단 사야 되는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7,000억 정도 신디케이트로는 조달을 했습니다. 네. 원래 동부제철 자체가 조달금리 자체 9%에서 10% 정도 은행에서의 대출 자체 좀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신디케이트 론 조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부제철 자체가 재무 리스크에서 완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 어떻게 보면 7,000억대 부근에서 9%, 7%로 줄어들게 되면요. 어떤 영업이익에서 한 몇백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환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시 영업 환산이 되는 거 모멘텀 역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9,900원대 부근, 좀 약간 보수적으로 나눠 사시게 된다면은 9,900원에서 9,500원대 부근까지 나눠 사시게 된다면은 일단은 목표 주가는 전 고점 부근인 11,000원대까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 급증이라든지 어떤 재무 구조에 대해서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 투자 입장에서 동부제철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부제철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박현상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고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0.3%와 0.6%씩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